26학년도 화학 1 해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 보기 기억 보니까 동그라미 기억 설탕이 탄소화합물이냐? 탄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탄소화합물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 나일론이 합성섬유이냐? 대표적인 합성섬유이죠. 최초의 합성섬유이고요. 그 다음에 디귿 동그라미 디귿 드라이아이스 고체 상태의 이산화탄소가 기체 상태의 이산화탄소가 된다라는 건 고체에서 기체로 승화하는 거니까 열을 받는 흡열 반응 맞습니다. 정답은 5번. 자, 2번입니다. 보통 이런 가설 문제를 볼 때는 결론을 먼저 살펴봐요. 가설이 옳대요. 그러면은 가설이 옳다라고 했을 때 이제 다시 가설을 봤을 때 자, 화학 반응식에서 반응물의 계수합과 생성물의 계수합이 같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 되겠죠. 반응물과 생성물의 계수합이 같다면은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전체 물질의 양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게 들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보기를 봤을 때도 전체 물질의 양은 반응 전과 후가 같다. 동그라미 기억으로 적절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이냐 봤더니 CH4 메테인과 O2 산소 기체의 연소 반응이네요. 그럼 이것도 자주 나오는 화학 반응이기 때문에 여기의 비율이 1대 2대 1대 2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X라고 하는 놈은 산소가 0.4만큼 반응해서 0.2만큼 남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1대 2의 비율 관계를 지켜나갔을 때 CH4 메테인이 0.3만큼 반응했으면 H2 물은 0.6만큼 생성이 됐겠죠. 그래서 디귿도 맞는 말입니다. 정답은 5번. 자, 3번입니다. 이런 것도 이제 바로 각각의 원소가 무엇인지 찾을 수 있어야 되겠죠. 자, X2 플러스 전자 두 개 잃어서 네온의 전자 빛을 가지고 있으니까 Mg2 플러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Y는 세 번째 전자 껍질에서 단일 결합하고 있으니까 염소가 되는 거겠고, 그 다음에 Z는 두 번째 전자 껍질에서 단일 결합 두 개 하고 있으니까 산소일 겁니다. 자, 기억 마그네슘 고체 금속이기 때문에 정유전도성 있고요. 그 다음에 니은 Mg, 그 다음에 Cl 똑같이 3주기 원소이죠.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X와 Z라고 하면은 마그네슘과 산소이기 때문에 이온 결합 물질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자, 4번입니다. 싸움 원리에 어긋나면서 파울리 베타 원리를 만족한다. 그러면 파울리 베타 원리를 만족하지 못하는 2번하고 4번은 지워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싸움 원리에 어긋나는 걸 찾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 나머지 세 개에서는 1번만이 ES에 있어야 되는 전자가 EP로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만족을 하게 될 겁니다. 보기에.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5번입니다. 동적 평형 문제를 풀 때 기억과 같은 보기는 무조건 틀린 보기죠. 자, 동적 평형 가역 반응이기 때문에 항상 정반응과 역반응이 동시에 일어난다. 그때 무언가가 다른 거로 되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생각할 것도 없이 바로 틀렸다라고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 T2였을 때 물의 증발 속도분의 응축 속도를 비교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 우리 증발 속도라고 하는 거는 온도에 비례하기 때문에 가와 나를 비교해 봤을 때 증발 속도는 서로 같을 겁니다. 자, 그때 가라고 하는 상태를 봤더니 T2 시점에서 평형에 도달을 했네요. 그렇기 때문에 가는 증발과 응축이 같은 1의 값을 가지고 있었을 거고, 반면에 나 같은 경우는요, 아직 평형에 도달하지 못했군요. 그 말은 물이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었다라는 거는요, 아직 응축 속도가 증발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 상황이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요, 응축 속도가 점점 증가하면서 평형에 도달을 하는 거니까 평형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항상 평형 상태의 값보다 작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맞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T3였을 때 그럼 T3라고 하는 시점은 가 하나 나나 둘 다 똑같이 평형에 도달한 상태이기는 하는데, 자, 문제에서 또 뭐라고 했었냐면요, 자, 같은 질량의 물을 넣은 다음에 시간에 따라서 나타낸 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같은 양의 물이 있었을 때
가 같은 경우에는요, 물의 양이 더 많죠? 나에 비해 가지고요. 그냥 이것만 가지고 생각을 해봐도, 아, 가에서 물의 양이 많고, 나에서 물의 양이 적으면, 이때 사라진 물의 양이 수증기가 되는 건데, 물이 많다라는 건 수증기가 적다라는 뜻, 물이 적다라는 건 수증기가 많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큰 것분의 작은 거, 작은 것분의 큰 거를 비교하면은, 작은 것분의 큰 거가 더 커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정답은 니은이 되겠네요. 자, 6번입니다.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진 분자다. 그 다음에 모두 옥텟을 만족하고 있고요. 다중결합의 구분 없이 나타냈다. 그러면 이런 형태를 가질 수 있는 것들 여러분들 바로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죠. H2O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CO2가 있겠어요. 그래서 H2O와 CO2를 다음에 원소 조건에 맞게 한번 끼워 넣어 보면은 가가 H2O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나가 CO2가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기억, 가의 쌍극자 모멘트는 0이 아니죠. 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0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니은 극성 공유결합, 이액간 결합이 있느냐. 이액간 결합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맞는 말이고, 자, 그 다음에 있는 분자에서 Y, 산소가 모두 부분적인 음전하를 띠느냐. 산소는 여기 있는 세 가지 원소 중에서 가장 전기 음성도가 크기 때문에 당연히 부분적인 음전하를 띈다. 정답은 니은 디귿 4번. 자, 7번입니다. 원자 번호가 11번부터 20번, 즉 3주기 원소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화합물 1몰에 들어있는 전체 이온의 양을 봤을 때 가는 2예요. 그럼 이거는 1대1의 비율 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고, 나는 3이니까 1대2의 비율 관계를 가질 수 있다. 그러면 1대1의 비율 관계를 가지는 이온 결합 물질 생각해 보시면 NaCl 바로 나오게 될 거고요. 1대2의 비율 관계를 가지는 거는 MgCl2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각 이온의 전자 수비는 5, 5, 9. 우리가 18쪽 전자 배치 맞춰주시면 10, 18이니까 얘네는 네온의 전자 배치, 얘네는 아르곤의 전자 배치다. 그러면은 나트륨이랑 마그네슘, 네온의 전자 배치. 그 다음에 염소, 얘는 아르곤의 전자 배치 갖는 거에도 조금 맞아 떨어지고요. 자, 마지막으로 또 B, A 이 크기를 봤을 때 Y가 마그네슘이었을 때 그러면 B는 2고요. 그 다음에 X가 나트륨이었을 때 A는 1이 되는 거겠죠? 모든 조건에 맞아 떨어진다라는 것을 확인을 한번 해봤고요. 자, 그래서 기억 X부터 Z는 모두 3주기 원소이다. 이거는 원자 번호를 통해서도 이미 알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C가 B보다 크냐? 자, C는 Z의 전하량이었는데 Z가 염소였기 때문에 C는 1이 나와야 되겠죠? B는 2이기 때문에 틀린 말이 될 겁니다. 자, 가 전체에 들어있는 전자의 양. 자, Na 플러스 Cl 마이너스니까 10이랑 18을 더해줘야 돼서 28이 나올 거고 1몰에 들어있는 양이었으니까 28몰 맞습니다. 정답은 기억 디귿 3번. 자, 8번입니다. 또 수소, 탄소, 산소라고 나와 있고요. 모두 옥텟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는 구성 원자 수가 2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때 H2랑 O2가 있는 거고 C2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근데 공유전자쌍수 빼기 비공유전자쌍의 수가 마이너스 2라고 했을 때 만족하는 건 O2밖에 없다 해서 X는 O2가 되겠고, 그러면은 지금 여기 X 자리에도 O 들어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를 봤을 때 구성 원자 수가 산소를 제외해서 탄소 수소로만 이루어졌을 때 5개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은 CH4 생각나야 되겠죠. CH4. 그러면은 지금 여기 Y가 탄소, 그 다음에 Z가 수소, 그 다음에 숫자도 맞게 해주시면은 2 해서 얘는 CH2O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다시 공유전자쌍의 수 빼기 비공유전자쌍의 수를 봤을 때 공유전자쌍의 수는 4였을 것이고 비공유전자쌍의 수는 산소에 2개 있다 해서 맞아떨어진다는 거 확인했습니다. 자, 그럼 동그라미 기억 같은 경우에는요, 공유전자쌍 수 4개에다가 비공유전자쌍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4 빼기 0에서 4예요. 자, 보기 확인합시다. 기억 X는 산소였고요. 니은 동그라미 기억 4이다 맞았고요. 그 다음에 디귿 다 여기에 탄소와 산소 사이에 이중결합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맞는 말입니다. 정답은 5번.
자, 9번입니다. 2, 3주기 15부터 17쪽. 그러면 바로 원소들을 한번 써보도록 하죠. 질소, 산소, 플루오린, 그 다음에 인, 황, 염소를 가져다 놓고, 자, 그 다음에 각 원자에서 전자가 2개 들어있는 오비탈 중에서 n 플러스 L이 3인 거. 그러면은 n 플러스 L이 3이기 위해서는요, 2p 오비탈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3s 오비탈 가능합니다. 즉, 2p와 3s 오비탈 중에서 전자가 2개 들어있는 게 몇 개나 있느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겠죠. 자, 그럼 우리 질소 같은 경우는요, 3s에는 전자가 채워지지 않는 상태에 그 다음에 15족 원소이기 때문에 2p3가 되겠죠. 그러면 전자가 2개 들어있는 오비탈은 없어요. 그 다음에 산소로 가면서부터 하나씩 늘겠죠. 그래서 산소, 플루오린 이런 식으로 늘어나고, 자, 그 다음에 인으로 들어갔을 때 인 같은 경우는 3주기 원소이기 때문에 다음에 3s 오비탈이 전자 2개가 꽉 차 있어요. 해서 1 가져가고, 그 다음에 3주기 원소이기 때문에 2p에는 전자가 모두 채워진 상황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3개의 p 오비탈에 전자 2개가 꽉 채워져 있어서 얘는 4개, 그 다음에 얘도 4개, 얘도 4개가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요, n-l이 2다 라고 했을 때, 자, 이게 가능한 건 2s와 그 다음에 이번에 3p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2s와 3p에 전자가 2개 들어있는 게 몇 개가 있느냐. 자, 질소, 산소, 플루오린 2주기 원소이기 때문에 여기 2s 꽉 차 있을 거고, 2주기 원소이기 때문에 3p는 안 채워져 있는 상황 해서 1, 1, 1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 황, 염소 얘네들도 3주기 원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ES에 전자 2개 다 채워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은 E는 3p3니까 그러면 p 오비탈은 아직 전자 2개 채워진 게 없어서 1이고, 그러면은 황부터 2, 3 이런 식으로 하나씩 늘어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로 돌아와 가지고요. 자, X는 비율 관계가 1대1인 거. 1대1인 걸 찾아보니까 산소밖에 없네요. X는 산소일 것이다. 자, 그 다음에 Y는 비율 관계가 1대2네요. 그러면 1대2인 걸 찾아보면은 여기에 플루오린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황 존재하니까 일단 둘 중에 하나, 플루오린 또는 황이다. 그 다음에 Z는 1대4죠. 그럼 1대4인 거는 인밖에 없네요. 그래서 무조건 인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봤더니 원자과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의 주양자 수는 Y와 Z가 다르다, 즉 주기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럼 Z가 3주기니까 Y는 2주기가 돼야 돼요. 따라서 황이 아니라 플루오린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기억 Y는 플루오린이니까 틀린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 전자가 2개 들어있는 오비탈의 수는 Z가 X의 4배니에요. 자, 우리 인 같은 경우는요, 1s2, 2s2, 2p6, 3s2, 3p3죠. 그러면은 전자가 2개 들어있는 오비탈은 총 6개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X 산소 같은 경우에는 1s2, 2s2, 2p4죠. 그러면은 전자가 2개 들어있는 오비탈은 3개가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2배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중에서 L이 0이면 이거는 S 오비탈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의 P가 Y와 Z가 3대2냐. 자, Y는 플루오린이었어요. 그러면 플루오린이라면 요 S 오비탈은요 2개, 1s랑 2s 밖에 없죠. 근데 이거 비율 관계를 봤을 때 3대2가 나왔다라는 것부터 이거 뭔가 좀 이상한데? 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2대3이 3대2가 아니라 2대3이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얘는 틀렸다. 정답은 2번. 자, 10번입니다. 탄소, 질소, 산소, 플루오린 분자당 구성 원자 수는 각각 3이고 그 다음에 직선형과 구분형밖에 없다. 모든 원자는 옥텟을 만족한다. 그럼 중심 원자에 따라 구성 원자가 3인 것들을 다 써봅시다. 먼저 탄소였을 때는 CO2 존재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FCN 존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질소였다면 FNO밖에 없을 거고, 산소였다면 OF2. 지금 이렇게 4개로 끝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조건에서 또 뭘 줬냐면 중심 원자가 W, Y, Z로 전부 다 다르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탄소가 중심 원자인 경우에는요,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심지어 또 구성 원소의 종류가 두 종류인 거는 딱 하나밖에 없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자, 탄소가 중심 원자인 게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가고 나머지 FNO랑 OF2는 무조건 100% 확실하게 여기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지금 여기에 OF2 구성 원소수 두 종류 있으니까 얘를 고민도 하지 않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W는 산소가 되겠네요. 그럼 자동적으로 X가 플루오린이 되는 거고, 그럼 나를 봤을 때 오케이, W는 산소, X는 플루오린 해주니까 플루오린과 산소를 포함하고 있는 분자가 FNO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얘가 Y 질소, 그래서 나가 FNO 이런 식으로. 아니면 사실 이제 가가 OF2라는 게 맞았으면 분자의 모양이 구분형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 있는 거에서 구분형은 또 FNO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구분형이어서 FNO야 뭐 이런 식으로도 판단할 수는 있고요. 그러면 이제 다가 분자의 중심 원자가 탄소인 놈인데 구성 원소의 종류가 세 가지이기 때문에 CO2는 안 되고 FCN 되겠고요. 그러면 Z가 탄소, 동그라미 니은이 직선형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억, 결합각은 다가 가보다 크냐? 맞죠? 직선형이 더 커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에서 무극성 분자는 없네요. 그 다음에 분자 모형이 평면삼각형이냐? X가 플루오린이었고요. 그 다음에 Y가 질소였죠? 얘는 삼각불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기억. 자, 11번입니다. 자, 농도가 다른 수용액을 서로 혼합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푸는 방법 많이 배웠을 거예요. 이제 요즘 이제 인강이나 아니면은 요즘 책, 수능 특강이나 아니면 다른 사설책이나 이런 것들을 봐도 많이 똑같이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 내분이라고 하는 게 있죠. 자, 그거를 통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맨 처음에 20ml 0.1몰 농도가 0.1짜리가 있었고요. 여기에다가 X몰 농도 20ml를 섞고 있었을 때 농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X몰 농도가 0.1보다 더 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오른쪽에 뭐 X몰 농도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런 상황에서 내가 원래 20ml가 있었는데 요 X몰 농도 A를 10ml 추가한 상황이 되는 거겠죠? 지금 여기 전체 30이었다는 거는 10을 추가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 부피비가 2대 1인 상황에 그때의 호흡압 용액의 농도가 4A다. 그러면 부피비가 2대 1이니까 내분점은 1대 2가 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였을 때 그때 농도가 4A인 상황, 이게 하나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40ml였을 때는요, 얘네를 이제 20 추가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혼합한 용액 사이의 부피비가 1대 1인 상황이죠. 그러면은 1대 1이니까 그냥 중점 찍어 주시면 되고, 그때 혼합 용액의 농도가 5A였다. 여기가 1대 1이었을 때. 그러면 각각의 스케일, 칸수를 맞춰주게 된다면은요, 여기 3, 여기 2니까 6으로 맞춰주면 되겠네요. 자, 해서 여기가 2, 여기가 4, 여기가 3, 여기가 3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4A에서 5A는 한 칸의 차이네요. 그러면 전체 6칸인데 한 칸이 A였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4A를 기준으로 두 칸 뒤로 간 게 0.1이죠. 그러면은 2A가 0.1이다. 뭐 A는 0.05다. 뭐 이렇게 하나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우리가 Y몰 농도에 A를 추가적으로 넣어주는 이쪽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그냥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보죠. 자, 농도 곱하기 부피를 해주면은 입자수가 나오게 되겠죠. 그럼 지금 여기에 200A만큼의 입자수가 존재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60ml 상황에서는요, 60 곱하기 4A 해주시면 240A만큼의 입자가 존재하는 상황. 그럼 지금 여기에 차이가 40A인데 이건 어디서 왔냐면 Y몰 농도 20ml 여기서 온 거죠. 해서 저쪽에 농도 부피 곱해주시면은요 20Y가 될 겁니다. 따라서
Y는 얼마입니까? 2A네요. Y는 2A가 되겠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집어넣으면은 Y는 0.1이라는 사실 알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X. 원래 이제 X를 먼저 구하고 가기는 했어야 됐는데, 자,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쪽 끝에 이제 X 농도가 있다라고 보시면은요. 그러면은 6칸 간 거네요. 6칸. 한 칸에 0.05니까 6칸 갔으면 0.3이 증가해서 그러면은 0.4입니다. X는. 자, X 더하기 Y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0.4 더하기 0.1은 0.5라서 2분의 1, 2번이 정답. 자, 12번입니다. 18쪽을 제외한 2주기.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써주시면 됩니다. 자,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뭐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기억은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중에서 m 플러스 l이 가장 큰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체 전체수래요. 그럼 리튬 같은 경우에는요, ES가 제일 큰 거죠. 해서 ES1, 베릴륨 ES2니까 2개. 그 다음에 붕소부터는요, EP가 가장 커요. 그래서 EP1, EP2, EP3, EP4, EP5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이게 기억을 나타낸 거. 그 다음에 원자과 전자수에서 기억을 뺀 값을 한번 봐봅시다. 자, 순서대로 1쪽부터 17쪽이니까 1에서 1 빼서 0, 2에서 2 빼서 0, 3에서 1 빼서 2, 4에서 2 빼서 2, 5에서 3 빼서 2, 6에서 4 빼서 2, 7에서 5 빼서 2 이런 상황이네요. 자, 이런 상황에서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6이라는 조건을 줬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2를 더해서 되는 거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다음에 리튬하고 베릴륨은 절대 XYZ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홀 전자수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자, 홀 전자수는 뭐 10, 12, 3, 2, 1, 0 이렇게 따라가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3개의 대소관계를 가지기 위해서는 1, 2, 3밖에 없잖아요. 그쵸? 홀 전자수가 1, 2, 3이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X는 질소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홀 전자수가 3개인 건 15족밖에 안 되니까. 그럼 여기에 지금 질소 써주시고, 그럼 질소의 동그라미 기억 같은 경우에는 3이었고요. 그 다음에 뭐 원자과 전자수 빼기 동그라미 기억은 전부 다 2인 상황이 되는 거고, 그러면 지금 질소 A3이었으니까 Y는 동그라미 기억값이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동그라미 기억이 2인 거는요, 탄소밖에 없네요. 그쵸? 해서 얘는 탄소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확인차 홀전자수를 봐봤더니 홀전자수 2개, 홀전자수 2개. 네, 이것도 맞아떨어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Z를 찾아야 되는데 홀전자수가 하나이면은요, 붕소 또는 플로린이 있네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조건, 자,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의 수는 Y, 탄소가 Z보다 크대요. 그러면 이 Z가 플로린이었다면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의 수는 플로린이 더 많아야 되기 때문에 모순이다. 따라서 Z는 붕소가 되겠습니다. 그럼 붕소의 동그라미 기억은 1이네요. 자, 기억 X는 탄소냐? X는 질소고요. 그 다음에 니은 A 더하기 B, A는 3이고 B는 2이니까 더하면 4네요.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분의 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Y와 Z의 비율을 구해라. 자, 탄소는요,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가 4개죠. 그 다음에 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는 몇 개입니까? 2개죠. 그 다음에 Z, 붕소. 자,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는 4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얘가 하나가 되겠죠. 그러면은 2대1 맞네요. 정답은 디귿 2번입니다. 자, 13번입니다. 질소, 산소, 플루오린 여기서 한번 끊어주고 나트륨, 마그네슘. 항상 이런 식으로 어떤 주기적 성질 파트에서는요, 2주기 비금속과 그 다음에 3주기 금속의 관계를 많이 주게 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를 봐봤더니 동그라미 기억과 동그라미 니은은 각각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 중 하나, 즉 이거를 통해서 우리한테 금속과 비금속을 찾으라는 건데, 일단 이렇게 나눠가지고 A라고 하는 놈과 BC라고 하는 놈은 서로 금속과 비금속 관계가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때 먼저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만약에 이 B하고 C가 금속이었어요. 그럼 얘가 금속이었다고 했을 때 다시 왼쪽 조건 보시면 제2이온화 에너지는 BCE 순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나트륨 마그네슘하고 비교해 봤을 때 나트륨이었다면은 제2이온화 에너지는 이제 18쪽의 전자 배치에서 전자를 떼어내는 거니까 가장 클 수밖에 없기는 해요. 근데 이제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제2이온화 에너지를 비교해 봤을 때 이제 적으로 따지면 3주기 1쪽의 위치에서 전자를 떼어내는 것이어가지고 다음에 이온화 에너지 중에서는 가장 작은 값이 돼야 돼요. 그래서 모순이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BC는 금속이 될 수 없다. 그러면은 비금속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자동적으로 A는 금속이 되는 거겠고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동그라미 기억과 동그라미 니은을 봤을 때 뭐 누구를 기준으로 삼든 상관이 없는데, 자, 우리가 금속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지금 여기 분수 비율을 봤을 때 동그라미 니은이 원자 반지름이고 동그라미 기억이 이온 반지름이어야 원자에서 이온이 될 때 짧아지는 거니까 1보다 커지게 되겠네요. 그래서 동그라미 기억은 이온 반지름이 됩니다. 그러면 기억은 틀렸겠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이온 반지름을 살펴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한번 나눈 걸 보시면은요, 전부 등전자 이온이죠. 등전자 이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등전자 이온 관계에서 가장 짧은 거는 금속의 이온 반지름이 짧단 말이지. 그러면 A가 금속이라고 했으니까 A보다 더 짧은 D도 금속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얘도 금속인데, 그럼 누가 나트륨이고 누가 마그네슘이냐? 유액전하가 가장 큰 D가 마그네슘이고 A가 나트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질소, 산소, 플루오린이 그대로 B, C, E에 들어가게 되겠고, 그러면 제2이온의 에너지를 비교해 봤을 때 그러면은 각각 원자 번호나 아니면은 족을 하나씩 줄여서 생각해 보시면은요, 자, 우리 질소를 탄소처럼, 그 다음에 산소를 질소처럼, 플루오린을 산소처럼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온화 에너지 경향성 예외 때문에 14족, 15족, 16족이 있다면 15족이 가장 큰 이온화 에너지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B는 산소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는 그냥 순서에 맞아가지고 얘가 이제 제일 커야 되니까 플루오린이고 질소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니은 E가 질소냐? 예, 뭐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C랑 B 중에서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전하는 플루오린의 원자 번호가 더 크기 때문에 C가 더 커야 된다. 맞는 말이네요. 정답은 니은 디귿 4번입니다. 자, 14번입니다. 자, 평균 원자량 문제 많이들 풀어보셨죠? 자, 원자량에서 평균 원자량까지 크기 차이를 비교해 보니까 지금 여기에 0.6B가 차이 나고 1.4B가 차이 나니까 그러면은 3대 7이네요. 3대 7. 그러면은 거꾸로 뒤집어서 7대 3이 존재 비율이 된다. 그래서 X는 70이 됩니다. 그럼 여기 50이니까 1대 1로 존재하는 상황이었구나. 뭐 이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중성자 수를 봐보니까 N 플러스 2네요. 그럼 각각의 원자량도 지금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갈 때 이만큼 증가한 상황이다. 뭐 이런 상황 하나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평균 원자량을 살펴봤을 때 10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각각의 중점이 10인 거면 그냥 이거 두 개 더해가지고 20A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어요. 자, 그래서 식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두 개 더해서 19A 플러스 8B가 두 배 한 값 20A. 그럼 넘겨주면은 그냥 A는 8B야 라고 깔끔하게 하나가 나오는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에 방금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중성자 수가 두 개 차이 나니까 2 차이 나니까 원자량도 이만큼 차이가 나야 돼. 그러면은 9A 플러스 7B에 2를 더해주면은 10A 플러스 B가 나와야 한다. 그럼 지금 여기에서도 뭐 넘겨주고 넘겨주면은요, A는 6B
플러스 2가 나온다. 근데 여기에 A는 8B를 집어넣어 주게 되면은 2B는 2니까 따라서 B는 1이고 그러면은 A는 8이 나오겠네요. 그쵸? 네, 그러면 A랑 B를 모두 구했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집어넣으시면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X2 1몰에 들어있는 중성자의 양을 충분히 구할 수가 있겠죠. 자,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조금 이제 귀찮기는 한데 먼저 우리가 중성자의 양을 구할 때는 항상 어떤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냐면 질량수, 그 다음에 질량수랑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요 원자량, 화학식량에서 양성자 수를 빼주면 중성자 수가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와 같이 평균을 구성하고 있는 동위원소 문제에서는 각각의 전체 평균을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것 뿐이고요. 자, 그래서 일단 먼저 X와 Y의 평균 원자량부터 구해보도록 하죠. 자, A가 8이었으니까 뭐 64에다가 B는 1 집어넣으면 0.6 빼주면 그럼 이거는 63.6이고 그 다음에 지금 10A면 뭐 이거 그냥 80이네요. 자, 그러면은 XY2의 평균 화학식량 한번 생각해 주시면은요. 160에다가 63.6 더해 주시면은 얼마입니까? 160, 223.6, 223.6 빼기. 자, 양성자 수는 지금 여기에 또 나와 있는 거 써주시면 되겠죠. A에다가 8, 24, B에다가 1, 5 해주면 얘는 29번짜리. 그 다음에 Y는 A에다가 8, 32에다가 B에다가 1, 3 더해준 거니까 35번짜리. 자, 그러면은 XY2였기 때문에 29에다가 70을 더해주시면은요. 그러면 99네요. 빼기 99를 해줬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값을 생각해 보시면은요. 그럼 이거는 100 빼기 1이니까 100 빼줘서 1 더해주면 124.6이네요. 해서 정답은 4번이 나옵니다. 자, 근데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기는 하는데 좀 더 좋은 방법이 사실 뭐냐면 이거는 어느 정도의 암기가 필요해요. 자, 자연계에 존재하는 원소 중에서 다음처럼 7대 3의 비율 관계를 지키고 있는 이런 게 구리가 있어요. 구리. 그래서 구리의 평균 원자량이 63.6 이하를 기억하고 있으면 진짜 좋은 거고 바로 이렇게 나오니까. 그 다음에 뭐 원자 번호까지 기억하고 있으면 더 좋은 거겠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1대1 비율 관계를 지키면서 8씩 가질 수 있는 거. 이거는 브로민 있거든요. 브로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알면 더 좋기는 한데 다 알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구하는 방법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자, 5번입니다. 15번. 쭉 봐보죠. 자, 적정 결과로부터 구한 식초 100g에 들어있는 CH3COOH 아세트산의 질량이 Wg이었는데 지금 요거 자체가 말하는 게 퍼센트 농도죠. 퍼센트 농도가 뭐 W였다 이런 말이 되는 거겠고요. 자, 그 다음에 뭐 0.1몰 농도 NaOH 수용액으로 15ml 썼으니까 그러면 15ml몰만큼의 수산화이온을 넣은 상황. 그러면은 수산화이온이 15만큼 있었으면 당연히 수소이온도 이만큼 존재해야 되고 그래서 이 15ml몰은 어디 있었느냐? 뭐 여기에 들어있었던 상황이겠죠. 근데 요거는 100ml에서 우리가 분치한 거니까 그럼 5배 해주면은 75만큼이 원래 들어있었던 상황이고 얘는 또 어디서 나왔냐면은 뭐 여기서 왔네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들어있는 전체 수소이온의 양이 75인 상황인데 근데 이제 이 1번 또 어디서 나왔느냐? 자, 이쪽에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식초 10ml 그 다음에 이거를 희석시켜서 만든 수용액 50ml가 있었는데 그 중에 절반을 가져온 거기 때문에 이 1번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식초 5ml짜리다 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어차피 수소이온은 식초에 들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풀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몰 농도는 화학식량분의 10 곱하기 퍼센트 농도 곱하기 밀도, 요거 이제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뭐 분자량은 아세트산의 분자량 60분의 그 다음에 10 곱하기
퍼센트 농도는 얘가 퍼센트 농도죠. 100g이 들어있는 뭐 용질의 질량이니까 W 곱하기 밀도 D. 그럼 얘는 6분의 WD네요. 이게 지금 이 식초의 몰 농도예요. 식초의 몰 농도. 그러면 5mm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들어있는 H 플러스는 6분의 5WD만큼 들어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X몰몬도 20ml니까 여기에 들어있는 수소 이온은 20X죠? 끝났어요. 6분의 5WD 더하기 20X가 아까 전에 우리 여기에 써놨던 75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약분할 거 미리 한번 약분해 볼까요? 전체적으로 5로 약분이 되는 상황으로 보이네요. 그럼 날라주고 4, 15. 그럼 이거 넘겨주고 구하라고 한 건 x니까 4로 나눠주게 된다면 x는 4분의 15 빼기 24분의 wd 뭐 이런 상황일까요? 4분의 15? 뭐 좀 이상한데요? 잠시만요. 어디서 계산 실수를 했나요? 퍼센트 농도 15. 아, 여기가 15가 아니에요. 여기 1.5네요. 여기서 이제 틀렸네요. 15ml 0.1몰 농도니까 1.5. 그럼 여기에도 1.5. 그럼 얘는 7.5. 이거 더해서 이제 7.5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다. 7.5. 그럼 요것도 이제 1.5로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얘는 8분의 3이죠. 그럼 8분의 3 빼기 24분의 WD 1번이네요. 네, 답은 1번입니다. 자, 16번입니다. 여기서는 잠깐만 쉬고 갈게요.